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가짜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이데일리의 신수정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신수정 기자님이네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가 최종 무산됐다라는 소식 요즘 들려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옥신각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처벌 수준이 꽤 높은데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점과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을 둬서 엄청 엄격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도 받고요. 네. 사실 그동안 일터에서 무슨 큰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한다든가 경제적인 어떤 처벌은 받을 수 있었지만 사업주가 직접 구속에 가까운 이런 징역형까지 부과한 적은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엄격한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이 법 시행되고 있었지 않았나요? 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대형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 기간을 뒀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동네에 영세한 음식점이라든가 뭐 빵집일 수도 있고요. 이런 데도 전부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는 것이어서요. 음식점이나 서비스업도 해당이 됩니다.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곳이라면 모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군요. 네, 노동부가 추산한 걸 보면 83만 7천 개의 5인에서 49인 기업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걸로 보고요. 포함되는 종사자는 약 800만 명입니다. 네, 추산되는 기업 숫자랑 포함되고 있는 종사자 숫자만 보더라도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적용받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대재해라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는요, 노동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말합니다. 네. 이제 먼저 중대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를 말합니다. 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네. 이제 중대 시민재해는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올 경우를 말하는데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중대 시민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민재해라는 개념까지 포함된 거라는 건 이번에 저도 설명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 주신 것들처럼 이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야 아무도 우리가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러한 쾌적한 그리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려면 이게 돈이 들거나 어떤 추가적인 설치를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민생경제 어려운데 소상공인 사업자들까지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해버리면 이거 어떡하냐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냐를 살펴보려면 앞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건을 살펴보면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실제 식당이나 카페에서 중대 사고가 빈번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업무 중 사망 사고를 당한 사람은 644명인데요. 이 중에 식당과 제과점, 카페 등이 해당되는 숙박 음식점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입니다. 예. 전체 사망 사고 가운데 0.78%로 1%가 채 안 되죠. 지난해에는 9월까지 통계만 확인이 되는데 딱 한 명이 숨져서 비중은 0.22%입니다. 아,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군요. 네, 음식점으로 한정을 해보면요.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인데요. 숨진 사람은 15명이고 이 중 14명이 음식점 밖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특히 오토바이 배달 도중 숨진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식당 안에서 조리기구로 인해 혹은 바닥에 넘어져서 숨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식당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식당 업주가 중대재해로 처벌받는 사고는 극히 드물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계를 딱 보니까 생각보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전의 사건 사고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시민재해도 해당된다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 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업주가 책임질 수 있는 뭐 이런 통계라든가 상황이 있을까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이용객이 식당 잘못으로 숨졌을 땐 중대 시민재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 부분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음식점은 전체 다중이용 시설의 2.4%에 불과해요. 네. 이 골목 식당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번에 중대재해법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는 뭐 마치 이제 소상공인들까지 적용하면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서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나 보다 했는데, 통계상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됩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보건 관리 체계나 업무 절차 뭐 이런 용어 때문에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네. 뭐 쉽게 말해서 동네 빵집 사장님은 반죽기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인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거고요. 예.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뭐 튀김기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사용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걸 말합니다. 네. 안전관리사나 이런 분들을 따로 고용해야 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네, 배치 기준은 산안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제조업이나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류 처리업, 폐기물 수집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5인에서 49인 이상의 83만 7천 곳 중에서 45만 명에 대해서 컨설팅과 교육,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전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취약기업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정부의 지원 사업을 눈여겨보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 사업도 한다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